그녀는 어려서부터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고 이후 서울 이화학당연 이화여자고등학교 전신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교육 기회가 제한적이었지만 유관수는 신학문을 배우며 나라의 현실을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면서 3.1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화학당의 학생들도 시위에 동참했으며 유관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자 학교가 강제 휴교되었고 유관순은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독립운동을 확산시키기로 결심합니다.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 병천면 아운의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유관순은 부모님과 함께 이 운동을 주도하며 수천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고 일본군과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관순의 부모님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녀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어 심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독립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일본의 포갑적인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재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감옥에서도 동료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어 독립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유관순은 옥중에서도 독립운동을 계속하였고 이에 대한 일본의 보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잔혹한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우로 인해 결국 1920년 9월 28일 18세의 젊은 나이에 순국하였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유해조차 가족에게 온전하게 돌아가지 못했고 정확한 매장지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62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관순 열사의 공훈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최고 등급의 훈장을 추서하였습니다.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천안 유관순 열사 기념관이 조성되어 그녀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족정신과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실려 후세들에게 그 정신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조국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독립운동가로 현재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깊은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유관순은 서울 이화학당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그날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했고 유관순은 친구들과 함께 탑골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모습을 직접 본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독립의 뜻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일제의 탄압으로 학교가 강제 휴교되자 고향인 충남 천안으로 내려가 독립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힘을 쏟습니다. 우리는 독립국의 국민이다.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 모두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자. 이런 그녀의 열정에 감화된 마을 사람들은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대규모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장터에 3,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고 유관순은 단상 위에 올라가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일본군은 군중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으며 유관순의 부모님도 그 자리에서 일본군의 총칼에 의해 순국하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은 끝까지 만세를 외쳤고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유관순은 공주 감옥을 거쳐 서울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본 경찰은 그녀에게 구타, 전기고문, 물고문 등 잔혹한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나는 대한의 독립을 위해 죽어도 좋다며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같은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감방 안에서 태극기를 만들어 숨겨두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만세를 외쳤습니다. 1920년 3.1 운동 1주년을 맞아 감옥 안에서 다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동료 수감자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독립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속적인 고문으로 그녀를 심각한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1919년 9월 유관순 열사는 공주 감옥에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되었으며 이곳에서 더욱 잔혹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쇠몽둥이와 곤장으로 온몸을 두들겨 맞은 손톱과 발톱을 뽑거나 손가락을 문틈에 끼운 후 힘껏 닫아 부러뜨리는 고문, 가혹한 전기 고문,
온몸에 전류를 흘려 극심한 고통을 당시 독립운동을 하던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성적 폭력을 당하는 일이 많았으며 유관순 열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 경찰들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에게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모욕을 주며 육체적으로도 학대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채 방치되는 일도 많았으며 상처가 아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억지로 먹인 후 배를 짓누르는 물고문 장기간, 밥과 물을 주지 않아 극도의 허기와 탈진 상태로 방치 감방 안에 가둔 채 극한의 더위와 추위에 노출시키는 기법. 사용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을 맞아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 수감자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이에 분노하여 유관순을 더욱 잔혹하게 고문했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으며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폭행과 고문으로 인해 유관순 열사의 몸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일본 경찰은 치료는커녕 계속해서 고문을 이어갔고 결국 그녀는 1920년 9월 28일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시신은 가족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일본 경찰이 몰래 시신을 처리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고문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당시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증언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끔찍한 고문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이태영 증언 유관순이 온몸이 찢기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끝까지 독립만세를 외쳤다. 서대문 형무소의 일본 간수 증언 그녀는 너무나 강인했다. 아무리 때려도 굴복하지 않았고 죽는 순간까지도 독립을 외쳤다. 이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유관순 열사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1절을 맞아 그녀의 어린 시절과 독립운동 과정까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